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어땠는지 저희가 깊숙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종목에 대한 진단까지 꽉 채워보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종목 진단은 멈추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그에 대한 해답들 받아가세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좋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도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전화상담 02-325-8200번도 활짝 열어줄 테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부에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행복샤랄라님 오랜만에 2부까지 고고싱 하면서 외쳐주셨고요. 벙벙님 칼같이 2부 함께 합니다. 방구석 챔피언님께서도 병훈쌤 가자라고 하시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서단계 1년차님과 WTN님 또 반올림 100%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한혜경님께서도 2부 출석하고요. 작은 소나무님도 잘 오셨습니다. 2부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젠님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시네요. 자,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지금부터 오늘장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전문가님이 오시는 날은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네, 어제 많이 빠지다 오늘 반등해서 다행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소폭 순매수해서 다행히 확실하게 많이 사진 않는데 어느 정도 눈치를 보고 이제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사다가 뭐 8조 가까이를 이제 작년 12월 만기 이후부터 샀는데 그러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좀 팔았는데 한 2, 3천억씩 팔았습니다. 하루에 많이 팔진 않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뭐 악재 이런 거는 나오진 않고 있고 환율이 좀 1,400원 근처로 오고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박스권, 이제 놓여있거든. 한 2주 동안, 우리 지수도 박스권이 있지만 이걸 한번 돌파를 시도한 아직은 좀 모멘텀이 부족해서 시간이 한 달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80사 돌아서는데 아직 누계에 7조 4천억 정도 고스피 사 있습니다. 12월 9일부터. 그다음에 코스닥도 8,200 사져 있고요. 오늘 특징에 보면 코스닥은 좀 양쪽 큰 손이 팔았는데 맞아요. 그전에는 막 외국인들이 살 때 많이 사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도 보면 코스닥은 뭐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지수가 안 가니까 특별하게 가는 종목이 눈에 많이 띄는 건 아니고요. 하루 오르러 가면 안 올라가고 뭐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수는 박스권에서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장만 들여다보자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수급적인 좀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와줄 그리고 이 박스권을 뚫어줄 수 있는 명확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종목에 대한 움직임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요. 자, 그렇다면 이 큰 손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을까요? 코스피는 엔비디아가 이제 시간 내에서 이제 급등을 하고, 근데 엔비디아 이제 보면 사업부가, 이제 게임하고 AI 사업부가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AI 관련된 칩, GPU를 주로, 생산하는, 엔비디아 걸 하이닉스가 아주 강했고요. 그래서 외국인도 하이닉스를 619억이나 샀는데 우리 국내 기관들도 삼성 하이닉스 같이 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리튬 가격이 또 급락하고 이제 그러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런 쪽에 단가가 이제 내려간다든지 그러면 결국 뭐 자동차가 많이 팔리지 않을까 뭐 친환경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가 조금 더 현대기아차도 현대모비스 특히 현대모비스가 양쪽에 좀 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종목이 몇 개가 있는데, 포스코 그룹하고, 이제, 과거에 달라졌던 게, 이제 한 5년, 6년 전에 달라진 게 삼성 SDI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도 많이 소재, 친환경 소재 바뀌어지고, 그리고 IT 쪽에 많이 바뀐 LG전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 LG전자가, 우리 아이가 바뀌어서 좀 구조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요. LG전자 이제는 휴대폰 부품 회사 이런 보다도 자동차 부품 회사로 이렇게 인식해도 되거든요. 이 성장 인진을 자동차 부품 쪽으로 구동모터 쪽으로 확실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LG전자가 최근 들어 아주 시세가 수급도 양쪽에서 다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좋거든요. 그 시세가 잘 가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외국인들의 수급은 조금 더 대형주 쪽으로 그리고 LG전자와 또 현대모비스 쪽으로 오늘은 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분위기 어땠을까요? 기관과 외국인이 크게 안 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관들 그다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외국인 그러면 코난테크라든지 이렇게 오픈엣지 테크라든지 이제 단기적 어떤 이슈가 있던 종목들 쪽으로 사고 있고 그 다음에 SM이라든지 엔터주를 좀 대다수 좀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개별적으로 대다수 꽂혀 있는 종목 위주로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특별한 것보다는 실적이 좋다도 아니면 확실하게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 쪽으로 몰렸다가 특별하게 이제 다 가는 게 아니라 몇 개만 이렇게 눈에 보이고 가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확실하게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오늘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오늘 급반등이라 하면 어제 워낙 많이 이제 며칠 또 안 좋았었는데요. 네. 작은 행보하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 꽂아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시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급반등이라고 그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소폭 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했다. 이게 큰 의미고요. 특히 기관들은 순매수를 하면 많이 했다가 또 팔 때도 많이 팔고 등락이 아주 이제 심하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어떤 매매가 지금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코스피는 전고점이 2,501포인트인데 요거를 돌파해야만 강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2,500대를 이제 돌파를 못하고 가면 미끄러지고 그래서 100포인트도 안 되게 2,400에서 2,500 사이 계속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힘의 균형이 계속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는 좀 더 이제 3월 달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어떤 모멘텀이 확실하게 강력하게 상승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악재도 크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박스권에만 머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그래도 소폭이라도 순매수로 전환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가 가장 우리 시장에는 힘을 더해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장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자면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장 좀 강했던 업종 어디 꼽으세요? 반도체하고 게임인데요. 게임. 네. 나머지도 올라가고 좀 반등하고 있는데 실제로 반도체가 기대를 많이 갖고 연초부터 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도 다시 더블 났다가 조정받으려 하다가 한 번에 이제 올라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오늘 4%도 올라가면서 하이닉스가 강하게 가면서 반도체 전체 업종별로 매기가 확산된 건 아니고 일단은 이제 좀 그동안 1월 달부터 올라왔던 것을 이제 반납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급반전을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살아난 것 같고요. 게임주는 워낙 가격 메리트가 높으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늘 하루에 넷마블 같은 것도 강력히 사주니까 올라가고요. 안 사주면 또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싸면서 바닥권에서 모멘텀이 자꾸 강력히 나와야 돼. 모멘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반기를 보면 가격 메리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매로 인해서 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게임주하고 반도체는 그동안 올랐지 게임주는 안 올랐는데 최근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들 많으시거든요.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도 게임주는 앞으로 어떨까 많이 눈여겨보시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순간 게임주들의 앞으로의 미래도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했던 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약했던 업종은 어느 쪽 보세요? 조선이 확실히 약하고요. 주세적으로 작년 8월 이후부터. 그다음 철강은 최근에 좀 셌는데 며칠 잘 올라가다가 이제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중국 수혜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긴축에 대한 긴축이 좀 이어진다면
또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좀 빠지고 있고 그래서 철강은 이제 추세적인지 아닌지 좀 더 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조선은 전체적으로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 주의 의견을 그렇죠.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선업종은 아예 제외시키고 철강은 뭐 매매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조선은 일단은 전체 관심에서 제외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철강 섹터가 오늘 하락한 건 그동안 워낙에 또 많이 올랐던 데 따른 차익 실현의 움직임도 있었을 겁니다. 추세 하락인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조선주에 대해서는 꽤 오래전부터 전문가님께서는 주의 의견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들을 계속해서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세의 흐름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에서 특징주 한번 꼽아볼까요? 네, 오리온을 오리온이 급등을 했는데 네. 그러면 오리온이 그동안 많이 빠져서 급등한 게 아니라 주가가 별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좀 그랬네요. 강세였고요. 네. 최근에 좀 내려갔다 올라가고 있는데 오리온이 왜 이제 우리가 오리온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그래서 견과류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국 소비가 개선세가 지금 있습니다. 춘절 이후에도 소비가 지표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 개선, 그다음 베트남이랑 러시아라든지 미국 법인도 있지만 특히 베트남, 국내하고 베트남, 러시아가 지배력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미국 법이나 이런 쪽에서 공장을 상공장까지 들어간다면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겠지만 아직은 아닌데 그래도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 대한 기대를 지금 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사상 고점까지 20% 남았는데요. 사상 고점 근처로 올해 한번 터치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요?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싼 건 아닙니다. 10배 정도 좀 이상이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글로벌 특히 동남아하고 중국이 올해 경기에 대한 문제가 좀 회복될 걸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리온이 베트남이라든 중국의 수혜를 받으면 오리온이 수혜주다. 그래서 미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걸 보여요. 그런데 2분기 이후는 확실히 하반기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미리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리온이라는 종목은 사실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 상승세가 아직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점, 실적을 뛰어넘는 주가의 흐름들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특징은 어땠을까요? 코스닥은 실제로 최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는 2차전지, 그다음 바이오 몇 개 있고 게임도 있고, 근데 특히 이제 관련된 탄탄한 기업들이 실적이 좋고 이런 성장한 기업들도 시가총액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어서 네. 지수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지금 780이니까 783 포인트니까 지수는 안정적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좀 더 지수도 좋고 종목이 움직인 종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그 중에서 이제 종목별로 움직이는데 오늘은 반도체가 좀 지지부진한 장세에서 반도체가 좀 주가가 안 좋았거든 그동안. 그래서 반등을 좀 했는데 과연 지금 추세적으로 반등할지 아닐지를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초 종목으로 좀 평가손이 나신 분들은 네. 과연 회복을 하고 수익이 날까.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또 2차 전지 양극재노는 한 3%대 이렇게 빠졌는데 많이 빠지다가 좀 반등을 해줬지만 그래도 3% 정도 빠졌고요. 이건 차익 매물이 나와서 그렇고요. 특히 외국인의 기관들이 차익 매물을 급격히 내놓으면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추세 반전은 아직 없다. 추세 상승 중에서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반도체 섹터가 워낙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많고 또 믿음이 신뢰가 두터운 섹터이기도 해서 진짜 가장 답답하게 하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반도체의 반등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되기는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의 특징주 찾아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아까 이제 반도체가 좀 반등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 중에 한 개를 꼽아봤더니 하나 머티리얼즈가 조금 올라왔는데, 그러면 하나 머티리얼즈는 이제 반도체 중에 실리콘 부품 회사입니다. 그러면 소비되는 소모성 어떤 부품이죠, 반도체. 그래서 다른 반도체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부품주는 실적 변동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작년부터 영업이 꾸준히 작년에 좋은 상태고 올해도 그렇게 줄지 않은 그렇게 두 자리 이상 줄지 않을 걸로 보이고 좀 줄더라도 내년에 이제 지금 시설 투자를 확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이익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가 미리 많이 올라갔다 내려온 상태인데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도 실적 변동폭이 크지 않는 이제 부품 소모성 부품 쪽은 이제 반등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반도체는 업황에 보면 업황이 확실히 돌아서야만 바닥을 이제 세트 업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재고가 정점을 찍고 피크가 나와서 재고가 줄어야만 구조적으로 이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2분기 정도, 여름 정도 되면 추세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최근에 1월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행보에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한 2, 3개월, 한 3개월, 3월, 4월, 5월 정도 이 정도를 박스권에 놓이겠다면 그 이후에는 시세가 한번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년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를 확실히 좋게 회복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오히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시세를 움직이는 등락을 하면서 이제 바닥이라는 것은 항상 급등하고 급락을 하면서 계속 바닥을 찾거든요. 그러면서 추세가 위로 치면 바로 그때 강력하게 매수를 집중 투자를 해야만 바닥권에서 사서 수익이 난 상태에서 큰 시세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황이 좋아지면 반도체 종목은 반타작 종목이 또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50% 100% 수익 내기가 좋은 쪽이 요 반도체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장비사보다는 장비는 지금 전체적으로 재고가 있기 때문에 시세를 줄이는 감축하기 때문에 장비보다는 이렇게 소모성 부품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하나머티리얼즈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락이 나오는 업종이든 상승이 나오는 업종이든 그것이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모아가야 하는 섹터들도 분명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힌트들 많이 받아가시고 또 특징주로 찝어주신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좀 든든하게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성급하게 투자하기보다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투자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을 통해서 그에 대한 시그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시작할게요.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매수할 수 있는 그 정확한 타이밍들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도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바로 연결 가능하거든요. 많이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사이에 템베거 여왕님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헝그리 복선님께서는 금요일은 왠지 하락한다는 느낌이 강해서 무서워요 라고 하셨는데 지수는 하락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계좌만큼은 빨간불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종목 진단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한강님께서도 화이팅 외쳐주시면서 어떤 종목으로 100% 매수할까 고민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자, 100% 과감하게 실으시는 만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남겨주세요. 이무순 님께서도 잘 오셨습니다. 목요일만 기다려집니다 라고 또 인사 나눠주셨는데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좋은 정보들 많이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출발할게요. 목요일만 기다리신다는 이무순님께서 종목도 남겨주셨네요. HMM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23,500원이고요. 비중 20% 담으셨어요. 산 가격에 올 듯 말 듯 애탑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HMM이 오늘도 흐름은 좋았는데요. 윗꼬리 밑꼬리 모두 다 길게 달았죠. 22,800원에 멈춰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도 오늘 좀 강하게 뛰어 올라오기는 했는데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정말 다을랑말랑한 상황이에요. 자,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HMM이 이제 가격을 보면 많이 빠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매야의 고점에서 많이 빠졌을까? 많이 빠진 것보다 많이 올라온 상태죠. 이게 이제 물류 현대상선 과거에 해서
이제 화물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고 이러죠. 그러면 결국은 무역이 활발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요금이 이제 화물 선주에도 받는 요금이 비싸지면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죠. 그래서 2021년도까지는 보시면 주가가 그전에 이렇게 2,000원 이렇게 바닥에 있어서 늘 바닥에 있는 2, 3,000원에 있었던 건데 코로나 그 전국 이후부터 공급이 이제 선착장에 주로 화물이 컨테이너 쌓여 있고 이제 이동이 잘 안 돼서 이제 화물 단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운임 단가가. 그리고 운임 단가가 지금 거의 그래도 운임 단가 현재 상태는 과거보다는 확실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좀 침체가 있더라도 온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이익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어느 탄탄하게 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익 자체가 보시면 이제 2020년도 한 9,8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전에는 적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19년도 경기가 완전 침체일 때 이제 운임 단가도 아주 낮은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 20년도, 21년 배가 없었을 정도로 물 이동을 안 될 정도로 배가 부족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현대해상 같으면 전체적으로 요금이 몇 배씩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 작년 21년도는 이익이 한 7조까지 이렇게 7조 3천억까지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7조 3천억 늘었다가 작년에도 9조 9천 이렇게 30% 그전에 650 이렇게 늘어서 주가가 정말 10배씩 바닥에 10배씩 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운임 단가가 계속 유지해 준다면 주식은 거기서 잘 안 빠지고 한 20, 30 빠지고 괜찮은 건데 올해 보면 올해 예상은 이제 매출도 확 줄지만 전체적으로 이익도 9조 9천억에서 2조로 주는 거죠. 80% 정도가 작년 대비 이익이 줄입니다. 그럼 이익이 이렇게 주니까 주가는 당연히 급락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미리 알 수 있어야만 그쯤에서 사서 계속 물릴 필요가 없는 주식이거든요.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 되고 하면 정상화되면 물류도 자동으로 잘 되고 하면 특별하게 적체 현상도 심하지 않으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2조인데요. 2조 정도 영업이익. 내년에도 2조 정도 이렇게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이 회사 주가는 바닥은 찍고 이 정도의 이익이 계속 정도 나올 수 있다면 기업은 지금 11조 정도 시가총액이니까 5배 정도밖에 안 되죠. 6배. 그러면 한 20%, 20, 30% 상승률은 충분히 있습니다. 올해 이 정도의 2조대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그럼 20, 30% 상승률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중심선이 올 장기적 중심선이 보면 27,000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5,000 이상에서 3만 사이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뭐 내려오더라도 운임 단가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박스권 매물대를 보시면 기술적으로 보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 27,000원에서 3만 원 사이 강력한 매물대입니다. 요걸 돌파하려면 결국 거래가 실려야 되는데 거래는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일단 24,500원 정도 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본전에는 충분히 갈 걸로 보는 이익이 나면 큰 이익을 보지 말고 이익이 나 24,000원, 5,000원 이렇게 하면 이따가 다시 내려온다면 본전에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4,500원 정도로 목표가 될 테니까 거기서부터 정리해 나오시고 이걸 가지고 계속 갖고 최근 들어 주가가 지난번에 24,250원을 1월 달에 갔을 때 그러면 거기서 간다고 해서 내려와서 이 주가가 저 위 5만 원에서 2만 원이니까 싸다고 생각해서 사면 주식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20% 정도까지는 2만 원에 사도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 추세적으로 운임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내려가면 내려가지. 만약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정상화되면 운임 배도 원활하게 공급이 다 되고 그러게 되면 경기도 어느 정도 하락이 아니라 그냥 평이하다면 주가가 운임이 올라가지 않으면 계속 낮아질 수 있거든. 운임은 아직도 높으니까. 그러면 이 종목은 상승 모멘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미래가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5월 작년도 21년도 참 5월 달까지 갔을 때부터는 가격을 보고 내려왔을 때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거죠. 요걸 보고 사면 과거에 조선주가 현대중공업이 50만 원 갔다가 10만 원 이하로 내려왔는데 만약 20만 원 와도 25만 원 갔다가 또 내려옵니다. 깨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계속 요금이 여기서 훨씬 더 많이 빠진다면 정상화 다 되고 자유롭게 이동도 되고 해서 그러면 여기서 또 반타작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종목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요금이 하락이 될 것 같으면 상승 요금이 하락되면 반드시 박스권 하단에서 손절선을 정해서 그 손절선을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도 손절선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손절선이 21,000원이에요. 그럼 21,000원을 다시 붕괴하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다시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가 21,000원, 목표가 24,500원 단기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네. HMM 종목 진단 올라왔을 때 채팅창에서 전략 매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수가 이상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21,000원도 꼭 기억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로 24,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들 많이 남겨주세요. 내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리 대응 전략을 잘 짜놔야 금요일을 잘 마무리하고 주말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 바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내 머릿속에 계속 떠나지 않는, 나를 힘들게 하는 종목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씩 수익을 잘 가져다주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나도 좀 같이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수 타이밍도 적당하게 우리 같이 잡아보겠습니다. 매수 문의도 많이 남겨주세요. 유튜브와 그리고 02-325-8200번 전화 상담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헝그리 복서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살펴볼 거고요. 동아화성입니다. 1,66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40%로 좀 두둑하게 들고 가고 계시는데 급등하면서 거래량 터지길래 돌파하는 줄 알고 들어가자마자 급락이 나와서 순식간에 마이너스 9%입니다. 차트로 봐도 좀 애매하고 전문가님의 의견이 필요해요 라고 하시면서 도움을 청하셨는데요. 이 급등에 나올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요 1월 말에 요 빨간 장대 양봉에 드디어 이제 뚫고 올라가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다음 날부터 바로 빠지기 시작해서 다시 한번 9,7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비중을 굉장히 강하게 실으셨거든요. 전망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동아화성 하면 이제, 생산을 뭘 하는 LG전자 같은데 세탁기, 드럼 세탁기 이런 데 보면 고무제 동그랗게, 문짝에 네네. 고무가 있어요. 그걸 만들어놓은 회사. 도어에서 이렇게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만약에 이 종목은 테마식으로 한 번씩 가끔씩 볼 때가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시대에 세탁기랑 TV랑 이런 거 다 샀다 그러잖아요. 핸드폰도 그렇고. 요즘 거의 재고가, 일반적인 제품은 재고가 많이 쌓여요. 아주 프리미엄 TV도 마치 그런 거 빼고는, 이미 가전제품, 세탁기, 냉장고, TV부터 이런 것은 코로나 시대에 거의 다 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잘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LG전자도 마찬가지, 가전 쪽에는 실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련된 부품을 넣는 드럼 세탁기에 또 이런 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 전부 다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실적이 안 나오는 주식인데 잠깐 내가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거의 실패가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1년의 이익도 2021년도 그 좋은 시절에 영업이익이 161억 이렇게 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2019년도 코로나 오기 전에는 100억 정도밖에 못 내는 거예요. 3천억 정도 팔아가지고 100억이면 거의 잘 못 나는 거죠. 그래도 계속 21년도, 22년 요때까지는 수혜가 됐는데 지금 오히려 나빠지잖아요. 그럼 이게 실적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1,500억이지만 고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시에 잠깐 오른 것은 신경을 쓰지 말고 그냥 관심 아예 없어야 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1,660원에 이렇게 사셨나요? 그러면 지금 가격은 얼마 안 되잖아요. 손실이. 그래서 다 파셔야죠. 전략 매도 의견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잠깐 올라고 할 때를 생각하고 차트적인 기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차트는 이렇게 되는 종목은 실제로 매매가 안 됩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단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이게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다음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사면 먹는데 그냥 계속 내려 또 한 번에 딱 올라 여기서 사면 물리는 거예요. 그래도 실리고 그렇더라 쳐도.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 왼쪽에서 보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거래가 많이 실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매물이 척척척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매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면 또 매물 받고 매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적도 앞으로 나빠지는 회사인데 굳이 잠깐 한데 내가 이런 걸 일부 과거에 이제 말하면 소나기 작전 이런 식으로 그러고 소나기 오듯이 돈으로 갖고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돈을 뭐 수억 가지고 다락 매집해 놨다가 들어올리면 거기서 팔아먹는 거지 일반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뭐 어디 리딩방 같은 데 카톡이라 이런 데 보면 막 무료로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이상한 소형주 이상한 거래 안 되는 종목을 막 거기서 추천해 그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막 수백 명이 그걸 보고 올라가잖아. 올라가니까 거기서 딱 갈 때 그냥 사가지고 바로 먹고 나오면 되는데 기다리는 대다수가 물리면 번져가야지 기다리면 거기서 다 때리고 나오는 이런 게 아주 기승을 부리고 많았거든요. 그런 종목이 하나입니다. 보시면. 그럼 하루 이렇게 10%씩 쫙 가다가 그냥 내려와죠. 이날도 가다 내려오죠. 그죠? 그러면 그 리딩바 같은 데서 한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서 개인 투자자들이 초보자들이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이런 것은 실적도 안 좋아지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연속성 있는 예를 들어서 급등주가 왜 따라가면 이런 거는 연속성 없게 위험한데 이런 거 보시면 에코프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등한다고 위험한 게 아니라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금방 이런 것은 올라가서 있잖아 행방 연속성이 계속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도 기다리면 하루 바로 급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이때부터 올라갈 때 있죠. 그래서 이것은 연속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왼쪽도 올라갈 때 그죠. 이거랑 좀 전에 봤던 종목과 천지 차이죠. 차트도. 그래서 하루에 갖다 내려오잖아요. 연속성 없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기존에 과거에 이 차트나 보시고 해서 계속 연속성이 없구나. 여기도 하루에 상한가 갔다가 다음날 갔다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디에서 장난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특별한 뭐 테마도 아닌데 굳이 매매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중도 높고 하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전략 매도하고 나오셔서 다른 걸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동아화성에 대해서는 전략 매도 의견 드렸네요. 아직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고 다만 또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빠르게 빠져나오시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요. 저희 조금 전에 지표 발표된 거 한 번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4분기 GDP 잠정치가 2.7%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이와 함께 발표된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2천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주 대비해서 3천 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런 속보가 나오니까 채팅창에서는 그래서 나쁘다는 건가? 좋다는 건가? 풀어서 얘기해줘요. 라는 댓글들이 있는데 나쁜 걸까요? 이렇게 이제 보면 4분기 GDP가 잠정 2.7인데 이거보다 좀 원래 예상치 나쁘다는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거죠. 원래 그렇죠. 경기가 나빠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나빠진 건데 더 나빠진 거예요. 예상보다 내려갔으니까. 나빠졌는데 왜 나빠질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 이제 지금 미국도 실업 청구 건수가 3주간 하이하고 있죠. 줄어들고. 네. 그러면 실업 수당을 절 한다는 건 고용이 탄탄한 거죠. 고용이 탄탄한데 왜 나빠지는 거죠. 그것은 나빠지고. 소비가 지금 죽고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그러면 우리가 물가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 물가가 이제 경기에 미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 경기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GDP가 성장률이 좀 예상보다 낮았다는 경기가 좀 죽고 있구나. 크진 않지만 소폭 이제 오히려 연착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고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 잠정치는 큰 의미가 없고 그런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우리가 예상치보다 하했는데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2.7% 탄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경기에 대한 문제가 지표로서는 경기가 나쁘다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나빴다는 거지만 이 정도는 주가에 큰 영향이 없을 걸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2월 달 정도, 3월 되면 2월 이제 CPI라든 물가가 나올 건데요.
2월 달에는 유가가 올라와 있고 상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가가 제대로 안 내려갈 걸 보여요. CPI가 3월에 나올 때는. 네. 그러면 물가가 안 내려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 살아있는 거죠. 3월 달까지. 3월 달에 FOMC 회의가 24, 25일이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등락 최근처럼 긴축의 우려, 경기 침체는 아닌데 또 경기 침체 최근에 긴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듯이 또 우려되고 이렇게 하면서 크지는 않지만 등락을 계속 좀 해서 박스권에 등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지표는 큰 악재가 나올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네. 그러고 나서 4월 달 정도 되면 이제 CPI가 발표할 때 3월께 발표되면 3월부터는 확실하게 CPI가 내려가는 걸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CPI가 확실히 내려 인플레이션 확실히 잡히는 거죠. 그러면 또 긴축을 계속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호재로 작용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애매한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4월 달부터는 CPI가 나오고 나는 호재로 작용된다면 네. 확실하게 그때부터 2분기는 다시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네. 네. 자, 경기는 연착륙을 하고 있고 다만 고용은 또 탄탄하다라는 지표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있지만 현재 이런 지표들이 우리 시장의 지수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흔들림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박스권에서의 진행이 예상이 되고요. 우리는 4월 이후의 시장들, 하반기의 시장들을 조금 더 준비해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저희 한번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전화상담 02325-8200번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나우이즈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SK이노베이션 살펴봅니다. 매수가가 꽤 높으세요. 25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종목 상담 남기셨습니다. 당첨이 되셨고요. 상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신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2년 넘게 계속 내려가고만 있는데 대응의 시점을 조금 놓치신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아마 그때 2021년도 한 여름 정도에 사신 것 같아요. 그럼 21년도 여름에 샀을 때, 그럼 21년, 22년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SK이노베이션을 뭐 정유주로 해서 그때 사지 않았을 거고 아마 2차전지 쪽에서 샀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LG화학이 있으면 그때 샀으면 물론 다 나머지도 비슷하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쪽 대형주니까. LG화학도 마찬가지로 21년도 같으면 여기죠, 그죠? 그럼 LG화학도 그때 당시 뭐 7, 80만 이렇게 있으면 지금 내려와 있으니까. 근데 7, 80만이라도 지금 내려온 게 한 20, 30%밖에 안 내려왔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거의 10만 원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내려온 거죠, 40%. 그러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도 있고요. 그럼 삼성 SDI는 거의 박스권인데 거의 잘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를 내가 살 때는 항상 종목도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삼성 SK이노베이션은 정유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밑에 SK온 배터리가 있는데 그럼 시향이 석유화학 시향을 거의 따라가거든요. 정유는 그러면 경기가 앞으로 나빠진다고 21년부터 계속 그래서 주가도 빠지고 있는데 긴축도 계속하고 하면 당연히 석유화학 좀 안 좋은 거죠. 그럼 화학주를 보유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 갖고 바로 손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고 그러면 2차 전지가 좋다 그래가지고 SK이노베이션 25만 사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럼 2차 전지 종목을 그러면 그것은 투자 포인트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샀다면 잘못 산 거죠. 왜냐하면 3개 종목이 있는데 SDI가 있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있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있으면 그 중에 가장 2차 전지 비중이 높은 회사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높다면 LG 에너지솔루션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LG 에너지솔루션을 샀으면 지금 오히려 수익 중일걸요. 21년도잖아요. 21년도면 거의 이제 22년도 이때 상대. 그러면 그 이후에 샀다면 수익이고 아니면 뭐 그때는 없었으니까 21년도 이래서 하더라도 삼성 SDI를 사도 별로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비중 높은 그걸 타겟에서 딱 사야지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SK 이노베이션 20만대 갔을 때 20만에서 막 30만 갔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때 이제 21년도인가요? 내려왔는데 21년 초에 이제 확실히 하게 30만 원 갔다가 계속해서 내려와 있으니까 싸잖아요. 남들은 80만 원이고 뭐 SDI가 70만 원, 뭐 이렇게 되면 이 70만 원보다 LG화학도 80만 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20만 원 싸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면 업황이 계속 실적이 안 좋아지고 나빠진 건 사가지고 보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를 위에서 경기 좋을 때 사서 물리면 손주를 안 하게 되면 반타작은 기본으로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화학주도 마찬가지고요. 화학주도 사고 싶으면 항상 경기가 나쁠 때, 경기가 19년이죠. 나빴을 때부터 좋아질 때 사면 이건 2차 전지가 같이 모멘텀을 갔는데 그래도 여기서 보면 3배가 올라갔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화학주도 롯데케미칼도 보시면 롯데케미칼도 결국 이렇게 보면 자, 경기가 나쁠 때 2018년도 19년 나빴잖아요. 나빴을 때 사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1년도부터 이렇게 여름에 사잖아요. 끝없이 내려왔잖아요. 25만 원 이것도 지금 18만 원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는 경기가 이제 내년에는 회복될 거로 보니까 24년도는 그럼 올해 정도부터는 화학주를 업황이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화학주는 지금 사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도 SK이노베이션도 이제 최근 들어서 빠지는 것은 이제 2차 전지에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한 3조도 또 필요하고 하니까 2차 전지는 아직까지 SK는 흑자를 전환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LG화학도 흑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 SDI도 강력히 나오고 있고 근데 SK노만 실제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돈도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SK온을 직상장해가지고 LG화학이 솔루션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해서 돈을 걷었으면 되는 그걸 시기를 놓쳐서 못했으니까 자금이 지금 부족할 정도로 투자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모멘텀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10%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손절은 너무 아깝기 때문에 하반기 되면 올라갈 걸 보이는데 아깝기 때문에 10%는 뭐 대용주기 때문에 굳이 이걸 팔지 말고 제 의견은 10%를 현재 가격에서 15만 원대 10%를 더 사시면 20만 원이 평균 단가가 되는 거죠. 그럼 20만 원 평균 단가 되면 20만 원이란 것은 그 평균 단가 가려면 20만 원도 아주 높아야 되는 거 사실은. 그럼 이 정도가 가야 되거든요. 그럼 2022 작년도 여름 정도 가격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결국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아니면 하반기에 좀 하업황이 돌았을 거로 보여 돌아서면 기본적으로 50% 100% 납니다. 이 주식은. 그럼 20만 원대는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25만 원을 가려면 여기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봐야 돼서 단가를 낮춰야 되는 거 이럴 때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자금이 있으면 10% 현재 수량주 금액 기준 하던 25만 원 내가 1,000만 원 샀으면 지금 1,000만 원 사면 훨씬 더 단가를 낮출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면 수량 기준을 사든지 금액을 사서 추가 매수해서 한 20% 비중을 만들어 놓는 게 지금은 가장 좋고요. 지금 가격에서는 뭐 20% 더 사서 30% 비중 만들어도 리스크가 적은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반등해도 기본적으로 18만 원, 20만 원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의 단가를 맞춰놓으면 빨리 몇 개월 안에 빠져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 보면 지금 사야 되는 구조죠. 그래서 너무 지금까지 기다렸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추가 매수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조언을 드렸네요. 오래 기다리셨고 지금 이제 드디어 사야 되는 가격대에 왔습니다.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하반기부터는 시장의 상황의 변화와 함께 이 SK이노베이션의 주가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따라서 한번 참고하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시는 것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종목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까요? TSE 살펴봅니다.
제네시스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39,300원, 비중은 20%예요. 목표가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 반등을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TSE가 지난주에 좀 계속해서 파란불을 강하게 켜냈었죠. 그러다가 오늘 조금 빨간불이 강하게 나옵니다. 4% 가까이 뛰어오르다 보니까 다시 올라갈까? 이제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앞서서도 오늘의 이런 반등이 계속해서 추세적인 상승이냐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TSE는 어때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런 OLED, 그러니까 검사 장비를 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 쪽은 예를 들어서 애플도 OLED 패널을 이제 채용한다면 삼성전자는 이제 수혜가 되죠. 그죠? 근데, TV도 그렇고 아주 이제 비싼 거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디스플레이 업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금도 안 좋고 아직, 반도체의 어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감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쌓이는데 재고가 정점에서 계속 줄어야 되는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재고가 정점이 지났는지를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4월달, 5월달 정도에도 바닥이 재고 정점 피크아웃이 되지 않는다면 올해도 반도체 시세는 거의 안 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내년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도 관련된 검사 장비라는 것은 결국은 장비를 이제 납품을 해서 장비가 많이 있어야 그걸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시설 정설을 해야 반도체 회사들이 시설 정설을 한다든지 해야만 이 장비들은 납품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감사는 한다고 그러는데 관련된 장비 회사가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쪽은 그나마 안정적으로 나올, 이건 이제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모멘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 잠깐 올라갔다가 여기 보이면 요 날이죠. 2월 16일 날 한 번에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그냥 깨졌죠. 바닥은 또 깨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추세 반전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 박스권 상당히. 추세 반전 시도하니까 이제 완전히 가격 메리트에서 사게 됐는데 여기서 오히려 물량이 나서 팔아먹은 거죠. 추세 반전을, 추세 반전 시작을 했는데, 종가 보니까 내려가니까 중심도 깨지. 그래서 이 최근의 저점을 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더라도 아직은, 쉽지 않은 업황 자체에 있어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종목을 미리 내가, 가격에 빠져서, 가격의 유혹이라 그러는데, 가격의 유혹에 빠져서 계속 있으면, 언제 갈지 내가 계속 기다려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 39,000원대니까 얼마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바닥에 샀다고 내가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 업황이 더 계속 이어지면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거의 이 주식이 보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금방 차트 이렇게 보면 89,000에서 지금 38,000이니까 엄청나게 빠졌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보세요. 22년 5월까지 85,000 엄청나게 올라갔죠. 지금도 올라오는 상태죠. 밑에서 보면. 그때 코로나 전에 상황을 보면 코로나 전에 10,000원대 있었습니다. 주식이. 지금 38,000원대예요. 그럼 이거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올라갈 보장이 없잖아요. 업황 자체도 아직 불투명하고 아직 지금도 감산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고요. 반도체. 근데 하반기에 아니면 살아날 걸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직 확정적으로 그렇게 반도체 업황이 살아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면, 긴축이 더 이어진다면 올해 하반기에 바닥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격대로 요거 사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추세가 확실히 나왔을 때 42,000원 이상 안착했을 때 그때 하는 게 낫지 싸다고 사면 계속 추가 하락에 들어가서 반도체 장비들은 적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현재는. 그래서 내일 정도에 팔고 나오셔서 다른 쪽으로 가신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TSE에 대해서는 매도에 대한 시그널 보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투자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GDP와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된 이후에 미 선물 시장을 크게 흔들림은 없이 계속해서 좀 상승에 대한 흐름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시장은 박스권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미니 강의를 통해서 투자 전략 체크해 볼게요. 네, 이번에 FOMC, FOMC 의사료 공개됐는데 이 경제활동하고 뭐 이렇게 보고 지금 노동시장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체적으로 노동시장 단단하고 인플레이션 조금 내려왔지만 예상보다는 안 내려오고 있고, 그런데 이 FOMC 의사록을 보니까 위원들이 대다수가 앞으로 전망을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 확실히 잡힐지 아니면 노동시장도 계속 이렇게 좋게 탄탄하게 고용시장이 흘러갈지, 그 다음에 금리도 어디가 최종 금리인지 원래 올해 말에 미국 기준금리는 5.1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5.5까지 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확실한 게 뭔가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위원들조차도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면 시장이 그러면 비슷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한쪽 방향 확실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긴축을 확실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인플레이션 확실히 잡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이제 불투명한 때는 지수가 가지를 않거든요. 즉 하루 올라갔다 하루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박스권이 계속 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연준이 이제 0.25 정도를 한 차례, 두 차례인데 오히려 하반기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대하는 게 많이 줄었고요. 그러면 3월 때 0.5 올린다 하면 그 다음에 올리더라도 이제 4.5에서 4.75니까 5.5 정도까지 간다면 거의 0.25를 4번 올리든지 0.5 올리고 0.25를 2번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상보다 추가된 긴축 우려가 되고 있어서, 그러면 추가적인 긴축을 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그 경기가 침체에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유가 하방으로 압력을 받고 있어서 유가가 지금 74달러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만 0.5 정도로 기준금리 올리게 되면 그건 물론 거의 마지막 단계지만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실제 올리기 전까지 3월 달까지는 계속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작용되고 그다음에 고용시장도 별로 안 단단하다면 또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이런 얘기는 계속 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계속 있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2월달 스트리트 지수를 보면 투자자 신뢰 지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요즘 보는 건데 여기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심리 지표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은 뭐 개인도 많고 하지만 미국의 월스트리트는 주로 기관들이 주식 시세를 움직이거든요. 개인들의 직접 투자는 적고 거의 급여를 받으면 일부는 그냥 펀드 가입해 그냥 자동으로 적금 듯이 넣거든요. 급여 뭐 10% 뭐 10% 주식 맡기면 펀드면 알아서 들어오자 말자 그 돈을 바로 삽니다. 주식 현금을 갖고 있지 않고 주로 바로 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관들이 기관의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자 신뢰 지수가 높아야만 주식을 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든지. 이 투자자 신뢰 지수가 지금 77.5인데 74부터 올라갔거든요, 여기. 근데 77.5인데 100이 기준입니다. 100이 기준에 2월보다는 1.1%포인트 올라갔는데 아직도 70.5예요. 그럼 투자자 신뢰 지수가 낮다는 얘기죠. 불안하다.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불안에 100이 기준인데 불안하게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샀다가 또 막 팔고 이렇게 등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나스닥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투자자 신뢰 지수가 100 이상에 가 있는 데가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하고 아시아는 100 이상 가 있거든요. 그럼 유럽하고 아시아는 좀 낮고요. 특히 유럽이 낮고, 유럽이 그래서 지수가 뭐 영국도 사상 최대로 가 있고요. 제고가로. 미국, 독일도 거의 세상 최고가 근처가 와 있고, 그럼 그만큼 기관 투자가들이 유럽은 좋게 심리가 좋습니다. 생각보다 경제가 탄탄하다, 유럽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뭐 우려가 다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유럽은 좋고요. 그런 상태고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 투자 신뢰도가 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미국이 낮기 때문에 나스닥은 아직까지 계속 심리에 움직이는 장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코스닥은 기관들이 공격적인 매매를 계속 상품에서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추세적으로 추세를 결정을 못 짓지만 등락을 하면 하루 올라가고 하루 빠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지 않는 상태니까 관망을 하고 있으면 기관들에 의해서 장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이 강세가 뜨는데 추세적이지 않습니다. 기관이 돈이 많아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상품에서 계속 정거사 매매를 하기 때문에 사고 팔고 그래서 기관들 순매수 좀 하루만 예를 들어서 넷마블이라는 하루에 막 사면 하루에 하고 올랐다가 또 안 사고 또 내려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이 좀 더 코스피 매매는 강세가 좀 더 낮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지금 수급이 정체입니다. 잘 안 사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도 하고, 뭐 2차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업종 내에서 종목 차별화가 좀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가는 주식이 가고 안 가는 주식은 계속 안 가고 그래서 심리가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가 확실히 다 좋으면 매기가 확산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가는 종목 위주로 추세 종목 위주로 갖고 있는 게 좀 빠른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동방 박사의 투자 전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1시간 꽉 채워서 여러분들께 정보 전해드렸고요.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